상악치아 같은 경우에는 발치를 하게 되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발치 후에 즉시 식립, 임플란트의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랑 치아의 모양이 굉장히 불일치해요. 뼈 이식을 통해서 그걸 보강을 해주는 거죠. 과거보다 비용이 다운이 된 상태에 임플란트 하나의 가격이랑 뼈 이식 비용이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퀄리티에 따라서 재료비가 좀 다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신경 써서 하느냐, 마지막으로 얼마나 관리를 받을 수 있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빠른 더이음의 더이음 치과 대표 원장 이상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오늘은 저희가 임플란트 뼈이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뼈이식 임플란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뼈이식 임플란트는 게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갔는데 뼈 이식을 해야 된다, 혹은 뭐 동영상을 봤는데 뼈 이식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 보강이 필요하다면 뼈 이식은 임플란트를 심는 동시에 혹은 심기 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뼈이식은 정말 말 그대로 뼈를 이식해서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는 건가요? 뼈 이식이라는 거는 뼈인데 실제로는 뼈 가루예요. 가루. 동종골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뼈. 실제로 이제 검증된 사체에서 골 조직을 채취를 해서 동결 건조를 시켜서 면역력을 억제를 시킨 거죠. 뭐 돼지나 송아지 이런 동물들의 뼈를 채취를 해서 쓰는 이종골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직접 합성을 해내는 합성골,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고, 뼈 가루를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 부족한 부분에 이식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임플란트 시술 시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좀 있는 건지. 여러 예시를 들어보면 일단 위쪽 턱에 위치하는 상악치아, 그러니까 위의 치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은 발치를 하게 되면 뼈의 높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것을 동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90%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발치 후에 즉시 식립, 그러니까 이 빼는 날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가 요즘은 많아요. 아무래도 임플란트의 고정체라고 부르는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랑 내 치아의 모양이 굉장히 불일치해요. 임플란트는 원형으로 이렇게 생겼고, 특히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이렇게 나눠져서 3-4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걸 빼고 요걸로 대체가 되니까 당연히 그 주변이 빈틈이 있겠죠. 그리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치아를 뺄 리가 없잖아요. 뼈가 녹아서 염증이 생겨 있는 부분에 빈틈이 만약에 불리한 조건이다, 임플란트 예후에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하면 뼈 이식을 통해서 그걸 보강을 해주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그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뼈이식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임플란트 비용도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하는 편인가요? 그렇죠. 임플란트 자체로만 보면 과거보다 엄청나게 그 수가라고 표현하는 그 비용이 굉장히 다운이 된 상태인데, 뼈 이식은 뭔가 행위 더하기 뼈 이식 재료 비용을 생각해서 지금의 임플란트 하나의 가격이랑 뼈 이식 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임플란트가 수가가 높았을 때는 뼈 이식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되는 옵션이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였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갑자기 가격이 2배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뼈 이식을 꼭 해야 되냐,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된 것 같은데, 비용에 상관없이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뼈 이식이 필요 없다는 데보다 뼈 이식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방법으로 실제로 뼈 이식을 잘 하는 병원에 가서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비용 차이가 사실 병원마다 많이 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좀 어떤 이유들이 좀 있을까요? 간단하게 임플란트 비용에도 차이가 나는 것처럼 뼈 이식 재료의 퀄리티에 따라서 재료비가 좀 다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이거를 신경 써서 하느냐에 대한 비용 차이라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심고 나서 얼마나 관리를 잘 받을 수 있는 병원이냐에 따라서 그 비용까지 산정이 된 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원장님, 뼈이식이 필요하지 않은데 불구하고 뼈이식을 권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지.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뼈 이식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
두 번째는 임플란트 수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뼈 이식이 꼭 필수로 들어가야만 운영하는 데 단가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겠죠? 네, 그러면은 뼈 이식은 어쨌든 필요하면 해야 되는 부분은 확실한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뼈 이식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그러면은? 네,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면 기반이 되는 땅이 튼튼하고 넓고 한마디로 운동장에 그냥 주택 하나 짓는 건 쉬운 거죠. 튼튼하고 넓다 하면은 보강이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발치를 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다. 그래서 그때 아래쪽 엑스레이 사진을 선생님이랑 보는데 되게 폭도 넓고 뼈도 이렇게 막 빵빵하다. 그러면 뼈 이식은 당연히 필요 없죠. 거기에 뼈 이식을 하자는 의사는 없을 겁니다. 이런 관련된 영상들을 쭉 찾아보니까 공통적으로 달리는 댓글들이 괜찮은 치과 찾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식으로 많은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뼈이식 임플란트에 관해서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좀 치과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은지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거를 전문가처럼 다 아실 수는 없고 전문가가 충분히 설명하는지 그거부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가서 이 의사가 이 중에 하나라도 잘못된 거를 나한테 강요를 하나 이걸 찾기는 쉽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 설명이 합당한지 잘 체크하셔서 치료 계획을 확정을 지으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설명이 들어가는 게 그쵸. 가장 중요하다. 네. 저는 치아를 살리는 쪽의 치과 보존과 전문이긴 하지만 임플란트가 필요 없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예전에 이제 임플란트가 지금처럼 발전을 안 했을 때는 옆에 치아를 깎아가지고 브릿지를 씌우고 했었는데 그러한 치료 방법보다는 당연히 임플란트가 좋은 대체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플란트가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체크. 그다음에 저희 치과는 이제 치과 보존과 전문의가 3명이 있지만 치주과 전문의도 한 분 계세요. 치아를 보존하는 방법과 치아를 상실 후에 어떻게 치료를 이어나가는 게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협진을 하고 있거든요. 필요한 경우에 임플란트를 추천을 받으셨으면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치료를 진행하시는 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뼈 이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들으셨다면 뼈 이식을 동반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게 땅이 물렀을 때 이 땅을 보강하고 집을 짓는 거랑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